안녕하세요. 농업, 그 이상의 경제, 파민사이트 편집장 김재민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농협 개혁 시리즈, 드디어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편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농협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판매 농협이 역사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맥락을 아주 깊이 있게 짚어봤죠. 사실 그동안 개혁이 왜 번번이 실패했을까요? 제가 분석해보니 본질이 아니라 종속 변수인 중앙회 개혁에만 너무 매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개혁의 방향은 중앙회가 아니라 현장의 실핏줄인 지역농축협과 품목농축협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실현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축산 부문의 구조조정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이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니, 지주제 폐지니 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죠. 그런데 농민들의 삶 크게 달라지셨습니까? 아마 체감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집을 튼튼하게 하려면 밑을 받치는 기둥인 하부구조를 고쳐야 하는데 맨날 지붕인 중앙회만 뜯어고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읍면 단위로 잘게 쪼개진 영세한 지역농협 체제로는 거대해진 유통자본과 디지털 금융시대에 살아남을 기초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는 지역농협이 중앙회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궁극의 해법, 바로 메가농협 전략과 이를 촉진할 특별법 제정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공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이후 부실조합이 속출하며 처절한 구조조정을 겪었던 축협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축협은 2000년대 내내 생존을 위해 2개에서 많게는 5개의 조합을 하나로 묶는 광역합병이 단행됐는데요. 그 고통의 결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효능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이 확대되면서 신용사업 예수금이 늘어나고 조합원 수 증대와 가축사육수 증가로 사료 등 공동구매량 확대, 축산물 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한우 등의 브랜딩에도 나설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됩니다.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인지 모르셨죠? 서울우유는 농협중앙회 회원, 품목축협입니다. 서울우유의 성과를 한번 볼까요? 서울, 경기, 인천을 아우르는 광역체제를 바탕으로 2024년 기준 매출액 2조 1247억 원을 돌파하며 민간 거대 기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도드람양 돈농협은 또 어떻습니까? 전남양돈, 전북양돈 농협을 합병하면서 광역화 단위 통합에 성공했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사업량 1조 8천억 원을 상회하는 거대 조합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사료부터 도축, 가공, 육가공에 이르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에 성공했고, 프로배구 V리그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할 만큼 주식회사 못지않은 사업 역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돈농협이 실력이 없다며 중앙회가 종돈사업소와 모구촌을 만들어 양돈산업을 리드했지만 이제 산업의 주도권은 도드람양돈농협, 북영양돈농협, 대충양돈농협과 같은 전문조합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양돈농가들이 규모화되면서 고품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했고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품목조합 중심으로 재편된 결과입니다. 당진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집유조합으로 시작한 당진낭농축협은 2000년 이경용 조합장 취임 이후 매 임기 때마다 조합원을 위한 새로운 경제사업을 계속해서 런칭하며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확장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조사료 단지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대규모 투자, 자연순환농법 확립, 조사료 단지서 생산된 원료를 활용한 TMR, TMF 사료 생산 공급, 육성우 목장 운영, 스마트 낙농 목장 단지 조성 등 계속된 신규 사업 런칭에 국내 유일의 낙농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합이 되었습니다. 당진 낙농의 고품질 서비스에 조합원이 당진을 넘어 충남 전역에서 가입이 이어졌고 현재는 충남을 넘어 경기 남부 화성, 안성, 평택 지역에서도 조합원 가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협이 이렇게 덩치를 키우고 전문화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대다수 지역농협은 여전히 읍면 단위의 낡은 관행과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다. 경기 남부 동서로 인접한 평택시와 안성시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평택은 1970년대 말에 선제적으로 소규모 조합을 묶어 광역합병을 단행했습니다. 고 평택군 내 읍면 단위 농협 서너 개가 합병해 안중농협이 되었고 송탄시 관내 군소조합을 합병해 송탄농협이 탄생합니다. 거대해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 하나로마트와 현대화된 미국 종합처리장을 선점하는 등 자립조합을 넘어 복지조합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 안성은 어떨까요? 무려 12개의 지역농협이 각 읍면별로 존재합니다. 조합원과 조합장이 가깝다는 장점은 있지만 12명의 조합장과 상임이사진을 유지하는 고정비용은
고스란히 농민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최근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며 신용사업 수익성마저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영세한 규모로는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지원 여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가평과 청양, 신안에서 읍면 단위의 군소조합이 시군 단위의 조합으로 거듭난 이후 확인된 통합의 효과는 앞서 소개한 축협에서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확정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농협중앙회는 은행과 보험, 증권사, 카드사까지 수많은 금융사업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파편화된 읍면 단위 소규모 조합을 챙기다 보니 충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 사례를 들었으니 안성 10여 개의 읍면 단위 조합에 중앙회가 10억 원씩 나눠주면 그 자금은 조합이 연명하게 하는 소모성 사업에 쓰일 수밖에 없지만 이를 하나의 시군 단위 조합으로 통합하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면 농가 지원을 위한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 조합은 물론이고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APC를 건설하더라도 RPC를 건설하더라도 읍면 단위 농협보다 시군 단위 농협이 이를 건설 운영하면 가동률을 높여 확실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합병하길 기다릴 단계는 지났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장치, 즉 가칭농협 통합촉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 특별법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겨야 합니다. 시군 단위로 통합할 경우 파격적인 조세 감면, 무이자 합병 자금 지원, 공공급식 운영 독점권 부여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1110개 수준인 조합 수를 700개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지역농협이 1개 시군 1개 조합으로 더 규모화되면 조합의 수는 더 줄고 규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시군 단위의 원예농협은 광역시도 단위로 재편하면 다양한 품목을 취급할 수 있게 되고 APC 등 사업장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제품 소비급감으로 한계에 봉착한 우유 및 낙농조합들도 3에서 4개 수준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낙농조합이 실질적으로 낙농가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개혁이 효능감을 느낄 수 없었던 이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 농협개혁의 종착역은 거대해진 중앙회를 인위적으로 손보는 것이 아니라 하부구조인 회원조합이 자생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중앙회를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게 만드는 것. 파민사이트가 제안하는 농협개혁의 방향입니다. 읍면 단위의 낡은 울타리를 허물고 메가농협으로 거듭나 민간자본과 대등하게 맞설 경제적 실권을 쥐게 되면 비대했던 중앙회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본연의 지원 역할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농협개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농협개혁 시리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알찬 농업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농업, 그 이상의 경제, 파민사이트 편집장 김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파민사이트가 우리 농업 분야 공론회장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